안녕하십니까. 세스코리아 조민기입니다. 원래는 이 자리에 서서 이제 인사드리는 분이 인사드려야 될 분이 Hello everyone 하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요. 애초에 이제 저희 저희 포럼을 처음 소개하는 자료에는 아마 외국인으로 올라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한 건 아니고요. 그분이 이제 많은 일정 때문에 한국에 오지 못하셔서 제가 오늘 대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이제 대신이라는 용어를 쓰긴 했지만 대신이라기보다 한국적인 상황이 글로벌한 상황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한국적인 상황에 많이 맞추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프로드와 관련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근에 금융 쪽, 과거에 이제 전통적으로 이 프로드는 금융 위주의 어떤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많은 은행이나 카드, 보험 이런 쪽에서 이제 진행이 됐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 빅데이터라는 이슈와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많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든지 이러한 용어들이 회자가 되면서 공공 영역이나 그리고 또 특히나 최근에 이제 정보 유출 사태라든지 이런 사태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 프로드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은 이제 밍글해서 하나의 주제로 엮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순서는 크게 이제 4가지의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트렌드를 잠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트렌드에 맞게 프로드와 크라임에 대한 어떤 유형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세스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랩업하고 마무리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세스의 프로드 하면 FDS라는 용어로 지금까지는 많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프로드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좀 무서운 용어죠. 앞 시간에 이제 마케팅과 관련된 세션이 연이어서 세 세션이 이루어졌었는데 고객을 잘 유치를 했는데 이제 프로드를 통해서 이 고객을 잡겠다라는 그런 의미 같아서 조금 그 세션 구성에 좀 저는 불만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이 프로드라고 하는 놈은 사기만을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프로드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크게 3가지 텀을 얘기를 하죠.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waste, 낭비라는 용어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이제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나 사람에 의해서 벌어지는 낭비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비용 지출 를 waste라는 용어로 얘기를 합니다. 낭비라는 용어로 하고 그리고 프로드는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의도적인 허위에 의해서 발생되는 금전적인 손실을 프로드라는 용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공공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러한 유형을 보면 어뷰즈에 의한 것들이 또 많이 발생을 하죠. 어뷰즈는 남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든지 혹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우위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과도하게 활용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과도하게 사용이 되는 것들을 어뷰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드라는 용어로 말씀을 드릴 때는 이 3가지를 통칭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단순히 이제 프로드라는 용어로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는 waste, fraud, abuse가 합쳐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이제 샘플들이 나와 있죠. 문서의 위변조라든지 허위 정보를 문서에 기재하거나 허위 문서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거, 절도, 무단 제거, 자금, 장비, 소모품에 대한 횡령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고요. 최근에는 부정한 목적에 의해서 데이터에 대한 변조, 데이터에 대한 유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벌어지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컴퓨터 기반의 액티비티를 포함해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언론지상에서 이 한국의 위상을 얘기를 할 때 일컬어지는 많은 장표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한국의 부패 지수를 보여주는 그러한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 부패를 전문적으로 서베이하고 있는 곳에서 만드는 그러한 지도인데 한국이 보이시죠? 한국 주변이 되게 진해요. 북한도 있고요. 북한은 조사 대상 국가가 185개국인데 북한은 175위입니다. 끝에서 10번째라고 해서 좋아할 건 아니고요. 175등이 10개국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맨 꼴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한국은 그래도 조금 밝은 색이죠. 밝은 색인데 그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이제 아시아와 태평양만 묶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스코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청결도예요. 얼마나 그 부패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첫 번째 섹션의 가장 아랫부분, 전 세계에서 4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OECD 국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부패로 봤을 때는 바로 위에 브루나이나 대만이나 이런 국가와 부탄 어디 있는지 아시죠? 전 잘 모르겠습니다. 나라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나라에 비해서도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 부패라고 하는 것은 공공 영역뿐만이 아니라 금융이라든지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부패를 체감하는 그러한 지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의 위상을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순위다. 이 정도까지만 보고 넘어가죠. 글로벌 트렌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는 이 부패나 프로드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확실한 통계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글로벌리 어떠한 트렌드가 벌어지고 있는지, 수치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티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의 금융 범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IT 지출이 금융 범죄로 인해서 벌어지는 손실액이 아닙니다. IT 지출이 2013년도까지 43억 불, 우리 돈으로 4조 7천억이라고 하는 돈이 투여가 되고 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 아랫부분을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이 프로드 때문에 로스하는 금액이 3조 5천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3,850조 원에 달한다 라고 ACFE는 Association of Certified Fraud Examiner랍니다. 또 그 옆에 이제 텍스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인데요. 탈세에 의한 손실이 145개국만 묶어도 무려 3조 1천억 불에 달한다. 우리나라 돈으로 3,400조 원입니다. 이 3,400조 원은 전 세계 GDP의 98%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돈이, 그러니까 우리 GDP조차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수면 위에 올라가 있는 돈, 그 돈 말고 아랫부분에 탈세에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돈 자체가 GDP만큼 된다는 거죠.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미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범죄에 의한 손실이 지난 5년간 150억 불, 15조 4천억을 차지한다고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제가 지난주쯤에 이 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부정수급이라는 단어로 구글에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구글에서 검색을 했더니 메이저 언론사는 안 나오고 이상한 마이너한 언론사들만 쭉 나오는데, 어쨌든 보니까 요 윗부분에 보면 이건 고용보험과 관련된 그런 부정수급이죠. 아랫부분에는 실업급여와 관련된, 여기는 국고보조금, 여기는 건강보험공단, 여기는 어린이집, 육아와 관련된 소셜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작년도에 금감원에서 지침이 내려갔는데, 모든 금융기관은 FDS를 구축해라 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작년도에. 근데 올 초에 몇 개 은행에서 FDS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벌어졌죠. 그 사고가 벌어지고 나서 금감원에서 용어를 바꾼 것 같아요. 자, 위에 보시면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을 구축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지침이 올 초에 내려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러한 사고들이었죠. 결국엔 이것도
개인정보의 유출을 하기 위한 프로드 그리고 어뷰즈가 발생을 했던 거죠. 권한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용해서 USB 액세스 권한을 주었던 그러한 사례인 거죠. 박근혜 정부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하는 그러한 모토로 10가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에 올라와 있는 것, 복지급여 등 지원금 부정수급 근절이라고 하는 항목이 가장 먼저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그 주제들이 가장 먼저 올라가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과거에 비해서 부정수급이 훨씬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세입과 관련된 그러한 이슈들도 있을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세출하고 있는 세금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 돈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들 때문에 이 세입에서부터 그리고 세출을 잘 관리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첫 번째의 의지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이 프로드스터, 사기꾼, 범죄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어떠한 행태를 보여주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정교화되고 있습니다. 대형화되고 있고요. 복잡화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옆에 인내심이라고 써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인내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우리가 탈취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트랩을 깔아놓고 그걸 기다렸다가 탈취한 다음에 범행을 저지르는 굉장히 지능적인 수법으로 옮겨가고 있고, 그러한 전략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전략들이 또 공유가 되고 있다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시스템, 이러한 것들을 적발하기 위해서 내부에 있는 사용자, 내부인들을 그 조직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흔히 저희들은 이제 인사이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내부 공모자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범죄를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 범죄 재구성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지만, 그러한 범죄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어떻게 하면 범죄화가 되고 어떻게 하면 걸린다라고 하는 것들을 범죄자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이 범죄를 적발하기 위해서, 프로드를 적발하기 위해서 했었던 그러한 방법들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것들이 여러 채널을 동시에 공격하는 것. 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채널, 인사이더, 그리고 온라인 뱅킹, 이런 것들을 동시에 공격을 한다는 거죠. 동시에 파고들므로 해서 한 군데만 살펴보면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 아랫부분에 있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죠. 사일로별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보안팀이나 이런 쪽은 데이터에 대한 프로텍션을 확인을 하고 계시고, 업무와 관련된, 업무 프로드와 관련된 그러한 영역에서는 또 업무와 관련된 부분들만 잡고 계신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 이제 범죄 조직들은 다 엮어서 하나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최근에 많은 사건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프로드 전략의 지속적인 진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범죄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공격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창과 방패를 얘기를 하지만 방패는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은 어떻게든 뚫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잘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만들 것인가가 각 기관, 각 금융기관에서 가져야 할 이 프로드와 관련된 어떤 방향성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또 하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과거의 이 프로드라든가 보안이라든가 이러한 영역들을 관리하는 방법 자체가 트랜잭션 단위나 엔티티 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트랜잭션은 거래, 소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신청, 이런 것들로 얘기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엔티티라면 거래 당사자, 돈을 주고받는 사람, 가맹점,
뭐 근로자, 보험 같으면 보험자,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범죄 조직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만 이 범죄 조직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지가 알 수 있겠죠. 또 하나는 과거에 이 프로드를 대응하는 전략 자체가 리액티브했다는 겁니다. 리액티브라는 얘기는 거래가 발생한 이후에 적발하기 위해서 범죄를 수사를 한다든지 뭐 조사를 한다든지 그러한 형태로 진행이 됐다는 거죠. 거래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미 손실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형태로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이제 서서히 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프로드는 그 이네이블러들이 있습니다. 뭐 이네이블러라고 하면 조금 이제 그렇지만 뭐라 그럴까요? 주동 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인사이더 내부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혹은 아이덴티티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 당사자라든지 피보험자라든지 뭐 고용기관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발생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이버 뭐 흔히 이제 우리나라는 사이버 하면은 뭐 공공이나 뭐 국방 뭐 이런 쪽에서 쓰는 용어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IT 보안과 관련된 그러한 용어들을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라는 용어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사이버를 통해서 벌어지는 그러한 형태들도 많이 발생을 하죠.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최근에 많은 이 프로드를 통해서 프로드를 이네이블 시키는 그러한 그 요인들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다양한 요인들이 있긴 하죠. 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얻는 그 손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축소 신고라든지 조직적인 부가가치세 사기라든지 관세 사기라든지 환차손 사기라든지 부동산 세금 기피라든지 혹은 해외재산 도피 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했었던 알 수 있었던 우리가 일반 기사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러한 유형의 프로드는 공공 쪽의 프로드는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금융 쪽 최근에 이제 그 페카라고 하는 컴플라이언스도 있지만 커스터머 듀 딜리전스라든지 퍼스트 파티, 서드 파티, 뭐 페이먼트 프로드, 크레딧 카드 프로드, 뭐 애플리케이션 프로드, 대포 통장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사이버 침입, 온라인 프로드, 뭐 최근에 그 메모리 해킹을 통한 온라인 프로드도 발생을 하고 있죠. 이런 다양한 유형의 프로드가 공공, 금융 뭐 가리지 않고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사이버와 관련된 그러한 영역은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이제 발표된 자료를 보면 APT 공격이 한국이 세계 2위의 공격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APT 공격은 아시겠지만 제로데이 어택이라든가 인사이더 등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 개인정보를 비롯한 그 내부 정보 탈취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또 카드 정보 유출이라든지 계좌 정보 유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정보들이 유통이 되고 그를 통해서 이제 금융기관이 손실을 얻는 경우들이 많고요. 최근에 이제 뭐 어떤 사례들을 보면 포스라든지 ATM기 안에 노트북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개인이 이제 카드 긁는 것들을 탈취해서 활용하는 그러한 형태들의 해킹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형태로까지 번져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드려야 될 데이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미국의 한 은행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1엑사바이트라고 합니다. 이 1엑사바이트는 그 은행의 커스터머가 은행을 통해서 거래했던 모든 내역 그리고 콜로그, 웹로그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1엑사바이트는 무려 2억 7,050억 개의 mp3 파일의 용량과 같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계속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오늘 같은 포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분석을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빅데이터는 이러한 그 정보 폭발로 인해서 벌어지는 분석의 갭을 줄여주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 분석이 해줄 역할이라고 본다면, 이쪽 영역, 프로드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과거에 우리가 했던 위험 탐지라든지 뭐 보안 관제라든지 엔드포인트 DLP라든지 프로드 방지라든지 DB 정보에 대한 뭐 보안이라든지 오디시라든지 이렇게 사일로별로 이루어졌던 것을 모든 채널별로 엮어서 그것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실제 외부 데이터와 연계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실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발전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이 프로드 영역에서의 빅데이터 분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스가 제공하고 있는 하이 퍼포먼스 어널리틱,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하이 퍼포먼스 어널리틱 환경에서 세스는 Security Intelligence Foundation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합니다. Security라고 하는 것은 보안뿐만이 아니라 실제 프로드라든지 이쪽 모든 영역을 일컬어서 저희들은 Security Intelligence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프로드에 대한 디텍션, 얼럿 제너레이션, 룰, 애널리틱, 텍스트 마이닝, 컨텐츠 카테고라이제이션, 케이스 매니지먼트, 워크플로우, 그리고 네트워크 분석,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프로드, 뭐 이거는 금융 쪽의 프로드죠. 이러한 프로드를 찾기 위한, 예방하기 위한 그러한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이버 영역에서 살펴보면 과거에 IPS나 IDS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고 했다면, 이러한 정보 탐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능동적으로 움직임으로 해서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능동적으로 IPS의 룰을 업데이트를 해서 그러한 데이터들을 유출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든지, 혹은 엔드포인트에 있는 DLP를 직접 컨트롤해서 USB 권한을 주지 않게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능동적인 방법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 이러한 것이 바로 세스가 제공하고 있는 프로드와 관련된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은 프로드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 솔루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정보기관은 프로드 프레임워크 for government, 그리고 뱅킹, 인슈어런스, 뭐 이러한 형태의 매뉴팩처링까지 다양한 형태의 인더스트리별로의 어떤 템플릿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실시간, 리얼타임, 니어 리얼타임, 배치 환경 모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기존의 데이터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기존에 활용을 하시던 프로드와 관련된 시스템을 전부 통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환경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비즈니스 펑션적으로 살펴보면 위협이라든지 트렌드, 리스크로부터의 어떤 전략적인 인사이트를 도출을 하실 수 있고, 사기 행위에 대한 홀리스틱한 전체의 뷰를 살펴볼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또 IT 환경과 유연하게 통합이 돼서 모델과 룰을 실시간으로 쉽게 빠르게 업데이트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를 통해서 적발로부터 예방까지 엔드투엔드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프로드 프레임워크는 크게 보면 4가지의 베네핏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사기 행위 식별, 이를 통해서 비즈니스와 관련된 사람들은 자기가 새롭게 도출된 비즈니스 난리지를 쉽게 업데이트해서 바로 활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쓰실 수 있고요. 새로운 이상 패턴을 발견할 수 있겠죠. 세스가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애드밴스드 애널리틱을 통해서 이상에 대한 탐지라든지 예측 모델 같은 것들을 즉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위험한 행동에 대한 어떤 그 스코어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를 할당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위험순위뿐만이 아니라 위험한 정도별로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형태의 우선순위를 제공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ROI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지급 후 추적에서 예측 및 예방으로의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또 하나의 큰 베네핏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데이터를 먼저 준비를 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쓸 것인지, 내부 데이터, 외부 데이터, 트랜잭션 데이터, 네트워크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쓸 것인지
또 하나, 과거에 우리가 활용하지 못했었던 텍스트 데이터, VOC 데이터라든지 신청서에 기재를 했던 그러한 내용들이라든지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텍스트 마이닝이라든지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화하고 그러한 것들을 데이터 거버넌스를 통해서 실제 홀리스틱한 뷰를 바라볼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 스테이징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모델링을 수행을 하죠. 탐색적인 데이터 분석, 그리고 프리딕티브 모델, 뭐 이러한 것들, 네트워크 모델링 이러한 것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분석 거버넌스에 의해서 실제 우리가 필요한 요인별로 그리고 분석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요인별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디텍션을 하죠. 여기서 만들어진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모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만들어진 내용에 의해서 적발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경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고요. 실제 업무 시스템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리얼타임으로 갈 것인지, 니어 리얼타임으로 갈 것인지 적용을 합니다. 업무 시스템 적용을 하고 얼럿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인베스티게이션 수행을 하고요. 케이스 매니지먼트, 어떤 사례들이 과거에 있었는지, 비슷한 사례는 또 뭐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형태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과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석 내에는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러한 다양한 환경에서 우리가 필요한 프리딕티브 모델이라든지 텍스트 마이닝, 그리고 비즈니스 룰, 어노멀리 디텍션, 데이터베이스 서칭, 네트워크 분석 같은 다양한 분석 기법을 동시에 활용을 함으로써 false positive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내용들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한 기법들에 대한 설명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러한 기법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업무적인 지식을 통해서 활용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한 것들로부터 어노멀리 디텍션, 프리딕티브 모델, 네트워크 분석, 이것들이 갈수록 레어 이벤트가 되어 가지만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적지만 한번 적발이 되면 엄청난 규모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연성사기라고 하는 것들, 연성사기라고 하는 용어는 좀 뭐 가깝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금 청구를 한다라고 하면 보험금 청구를 할 때 약간 부풀려서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연성사기라고 합니다. 경성사기라고 하면 아예 없는 사실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의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연성사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로스되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발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죠. 비즈니스 룰, 뭐 어노멀리 디텍션, 프리딕티브 모델, 네트워크 분석, 이러한 것들로 모두 커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전체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메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연성사기로부터 계획적인 그러한 범죄, 그리고 네트워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집단적인 사기까지 전부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분석 기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비즈니스 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업무적인 지식, 인터뷰를 통해서 발굴이 되고요. 규정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발굴이 됩니다. 또 하나, 세스는 그러한 비즈니스 룰을 도출하기 위해서 실제 우리가 만들어진, 도출된 그러한 룰들을 통계적으로 검증을 한 후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값을 찾아주는 것이 세스가 제공하고 있는 비즈니스 룰의 어떤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노멀리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제 이상징후, 이상 탐지, 뭐 이러한 용어로 대체가 될 수 있을 텐데, 비교 분석이라든지 추세 분석, 연관도 분석 같은 기법들을 통해서 실제 다른 집단들과 다른 형태로 보여지는 그러한 집단들을 추출해내는 그러한 분석 기법들을 제공을 합니다. 또 뭐 이러한 방법들을 쓰죠. 또 프리딕티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디시전 트리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통계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그러한 형태의 내용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스코어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스코어 형태로 제공을 하면 앞서 도출됐던 비즈니스 룰과 그런 것들을 엮어서 최고의 최적의 어떤 분석 대상들, 조사 우선순위를 발췌를 해서 제공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분석 기법 중에 하나인 네트워크 분석입니다. 이 네트워크 분석은 과거에 이제 우리가 엔티티 단위로 분석을 했다면 각각의 엔티티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과 그 속성들을 엮어서 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 데모그래픽 정보라든지 IP, 맥 어드레스, 디바이스 데이터 이러한 것들을 다 통합을 해서 홀리스틱한 그러한 뷰를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제공을 함으로써 실제 엔티티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들을 찾아내고 그 집단에 대한 스코어를 제공을 합니다. 과거의 네트워크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발견된 혐의자로부터 그 주변을 찾아보는 그러한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세스가 제공하고 있는 네트워크 분석은 물론 이러한 것들도 제공을 하고요. 아랫부분에 있는 것처럼 탑다운 형태로 전체 홀리스틱한 뷰로부터 범죄 집단의 가능성이 높은 집단들을 추출해서 바로 알려주는 그러한 형태의 접근 방법들도 제공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인베스티게이션 단계뿐만이 아니라 실제 그 프로드를 디텍션하는 단계에서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제 텍스트 마이닝이나 애널리틱, 텍스트 애널리틱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게더링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텍스트 데이터들 이러한 것들을 모두 활용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뭐 크게 보면 분류와 컨셉 이라고 하는 두 가지 차원으로 접근을 합니다. 분류는 해당되는 문서가 담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문서의 내용들별로 분류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컨셉이라고 하는 부분은 해당되는 문서에서 담고 있는 구체적인 뭐 시간이라든지 주소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발췌해내는 그러한 방법들이 쓰이게 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확보하지 못했었던 데이터를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인리치먼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법들이 활용이 되고, 그럼으로써 앞서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룰이라든지 프리딕티브 모델, 어노멀리 디텍션 그리고 네트워크 분석에서 좀 더 고품질의 모델들이 만들어지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의 전략 이 프로드를 대처하는 저희의 전략입니다. 저희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많은 데이터, policy, claim, investigation, watchlist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 통합을 하고요. 그러한 데이터들 뿐만이 아니라 내부 외부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전부 통합을 해서 그러한 데이터를 클린징, enrichment 그리고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앞서 보셨던 그러한 하이브리드 어프로치 분석 방법론이죠. 세스의 프로드 분석 방법론이 바로 하이브리드 어프로치입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를 통해서 실제 얼럿을 제너레이션 시키고 그 얼럿을 제너레이션 시킬 때 리스크의 포텐셜을 측정을 해서 제공을 하게 되죠. 그를 통해서 인베스티게이션으로 연결이 되고 인베스티게이션에서 케이스가 확정이 되면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하이브리드 어프로치 쪽으로 피드백을 함으로써 룰을 계속 고도화하는 그러한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유형들은 최근에 이 빅데이터에 관련된 그러한 책자들 보시면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프로드 영역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미국의 IRS 국세청 같은 경우가 바로 세스의 이 프로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구축이 된 사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국내의 많은 금융권에서도 저희 프로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공공 쪽의 사회보험 쪽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랩업 장표입니다. 저희 프로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빅데이터 기반의 프로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베네핏 정리를 해보면요. 프로드 케이스를 더 많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뭐 일부 저희들이 이제 그 프로드를 조사하는 팀의 설문조사를 해보면 조사하는 건에서 프로드가 밝혀지는 것이 한 뭐 10% 내외일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거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프로드가 아닌 것들을 조사하는 건들도 많고 프로드일지 아닐지 모르는 그러한 건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프로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프로드의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우리 리소스,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만큼의 리소스의 우선순위를 할당해서 그 프로드 케이스를 조사함으로써 좀 더 프로드 케이스에 대한 정확도 있는 확인이 가능하겠다, false positive 감소시킬 수 있다
된다라고 하는 측면, 분석가와 조사자의 어떤 효율이 훨씬 올라간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시스템적으로 보면 스피드, 액큐리시, 그리고 TCO라고 하는 세 가지 관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베네핏을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설명이 굉장히 이제 오버롤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금융이나 뭐 뱅킹이나 카드나 뭐 혹은 증권이나 혹은 공공 영역에 다양한 소셜 서비스가 있을 텐데 이 모든 영역을 커버하는 형태의 어떤 프레젠테이션으로 오늘 진행이 됐기 때문에 뎁스 있는 설명을 드리진 못했습니다. 뎁스 있는 설명을 원하시면 저희 영업대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좀 더 인더스트리에 뎁스 있는 그러한 형태의 내용들로 설명을 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고요.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